안녕하세요. 렉스 AI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네 번째 유튜브 방송인데요. 네 번째에 맞게 또 네 가지의 어떤 레슨, 네 가지의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새 조금 지났나요? 어쨌든, you know. 어, 정말 핫한 세 번째 레슨, 드디어 네 번째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AGI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 에이전트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막연하잖아요. 에이전트 어떻게 준비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에이전트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MCP 여러 가지 써보고 MCP 잘 구축해보면은 대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AGI 시대를 대비해서 매일매일 AI를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모든 AI는 뭐 영상도 그렇고 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바이브 코딩도 그렇고 또 저 블렌더로 모델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MCP를 연결해서 뭘 한다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롬프트가 탄탄하게 잘 받쳐줘야 돼요. 프롬프트가 탄탄하게 잘 받쳐져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내가 쓰는 분야에 어떤 식으로 쓰면은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만들든 이미지를 만들든 책을 쓰든 모델링을 하든 계속 프롬프팅의 어떤 방식들을 바꿔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체크도 하고 저장도 하고 아카이빙도 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어, 공부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프롬프팅이다. 프롬프트를 잘 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똑같이 뭐 MCP를 10개씩 연결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연결된 MCP를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 MCP 하나도 연결 안 하고 한두 개만 연결해서 쓰는 사람보다 결과물이 안 좋다면은 여러 개를 연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AI랑 매일 소통하면서 이게 좋았는지 저게 좋았는지, 그리고 좋았던 건 기록해놓고 다음에 또 써먹고, 안 좋았던 거는 뭐가 안 좋았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야구 선수가 배트를 매일매일 휘두르면 몇천 번씩 휘두르면서 이번 스윙은 뭐가 안 좋았다, 이번 스윙은 뭐가 좋았다,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몸으로도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AI 시대에도 이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에이전트 구축, 이거는 약간의 창의성도 좀 필요하고 약간 실험 정신도 필요해요. 그래서 GitHub를 매일매일 들락날락 거리면서 새로운 MCP가 뭐가 있나, 나한테 잘 어울릴 만한, 내가 잘 쓸 만한 MCP가 뭐가 있나, 그리고 요런 MCP랑 저런 MCP 서버랑 이렇게 붙이면은 뭐가 잘 붙을까, 이런 것들을 마치 웹툰 보듯이, 혹은 뭐 유튜브 보듯이, 혹은 뭐 넷플릭스 보듯이 기터브에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찾는 게 너무 귀찮으면은 그냥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아니면 클로드나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는 요러요러한 느낌의 MCP 서버를 설치하고 싶은데 네가 GitHub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나한테 추천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들이 추천하는 게 딱 저한테 안 맞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천을 받고 아이디어를 좀 떠올리고, 그리고 가서 또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CP 융합을 하는 그런 어, 저런 시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이브 코딩인데요. 바이브 코딩. 이 바이브 코딩으로 가기 전에 네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네 번째 레슨을 얘기해 보면은 이 AI가 매일매일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주로 스레드에서 그런 정보들을 입수를 하거든요. 제 스레드를 잠시 보시면은 네. 여기에 뭐 새로운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이런 데서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놨군요. 로그인을 안 해놔서 그런데
저는 주로 이제 AI 뉴스들이 계속 떠요. AI 뉴스들을 계속 여기서 보면서 제가 이제 체킹을 하는 거죠. 이 스레드에서 계속 AI 뉴스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걸 써야겠다. 이런 어, 어떤 의욕들이 불타오르죠. 근데 이거를 이거 좋네. 완전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걸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사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지. 어떤 식으로 쓰는지만 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유료 구독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유료 구독할 때까지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스레드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좀 본다든지 하는 식의 탐색은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씩은 써보면 좋죠. 어떤 뭐 무료 버전을 쓴다든지 아니면 유료로 잠깐 써서 해보고 구독 취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잠깐 써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괜찮다 싶은 거는 민감하게 좀 감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써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인데 사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는 별로 없으실 것 같거든요. 약간 AI를 오랫동안 접하지 않은 좀 초보자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그분들한테 바이브 코딩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코딩도 어려운데 AI도 어렵고 코딩도 어려운데 그 두 개를 같이 해. 근데 사실 일반적인 코딩보다 바이브 코딩은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는 코딩을 전혀 할 줄 모르고 개발자랑은 뭐 전혀 이렇게 경험을 해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이브 코딩을 몇 번을 해봤어요. 그냥 뭐 진짜 개발자들이 보면은 좀 웃을 만큼 간단한 작업들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뭐 막 어떤 때는 막 하루 이틀이 걸려서 하고 어떤 때는 막 일주일 걸려서 하고 뭐 이런 개발들을 해왔는데 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개발을 하기 전에 바이브 코딩을 하기 전에 와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야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면은 막 이용자들이 막 폭증하고 이게 폭증해가지고 사람 뭐 트래픽이 너무 커지면은 유료로 바꿔서 사스처럼 뭐 유료 구독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자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잘 쓰지도 않고 그렇게 매력적인 서비스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대여섯 번을 막 몇 시간씩 쏟아 부어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또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은 자기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숙명적인 그런 과정인데 사실 창업자들한테도 똑같은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 바이브 코딩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거를 대중들한테 오픈했는데 외면받았다. 그러면은 뭐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서비스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 과정이 사실은 창업 생태계, 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건데 제가 매일매일 회사도 다니고 이런 AI 공부도 하고 뭔가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는 꽤나 큰 아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어떤 식으로 좀 하냐면은 그냥 제가 클로드를 주로 쓰니까 클로드 아티팩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냥 사스처럼 만들어 보지 뭐 약간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갑니다. 지금 이 장표들도 사실 바이브 코딩도 아니죠. 그냥 이 장표 만들어줘 라고 클로드한테 아티팩트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요구를 한 건데 클로드를 잠깐 보시면은 네, 클로드를 보시면은 그거 왜 이래 네, 이렇게 클로드가 있죠.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확대가 잘 안되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방금 만든 것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내용들을 유튜브용 아티팩트로 만들어줘. AGI 시대를 대비한 매일매일 AI 공부법으로 검정색 배경의 미니멀 세련 디자인 아티팩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렇게 아티팩트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 아티팩트, 아까 보셨던 그 아티팩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요거를 게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져서 노션이라든지 뭐 캔바라든지 뭔가를 만들면은 그거를 링크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이걸 약간 웹페이지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티팩트들도 HTML로 만들어져 가지고 링크를 복사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꽤나 괜찮은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담은 그런 아티팩트들을 만든다면은 이거 자체를 모아놓으면 사스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 스레드에다가 프로필 링크에 이 알렉스 AI라는 이름으로 리틀리나 뭐 링크트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홍보 템플릿 뭐 서비스인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도 충분히 괜찮은 서비스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렉스 AI라는 리틀리 페이지를 만들고 제가 뭐 운영하는 카톡방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제가 강의하는 패스트 캠퍼스 AI 3D 모델링 강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카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카톡방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다시 돌아가서 패스트 캠퍼스 모델링 같은 경우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패스트 캠퍼스 강의도 나오고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뭐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냥 아티팩트로 만든 그냥 기능들의 어떤 서비스들인 거예요.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크다.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프롬프트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자아 하디드를 눌러 놓고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 램프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주로 모델링 할 때 쓰는데 잉글리시 프롬프트를 생성을 누르면은 여기 테이블 램프가 자아디드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된 테이블 램프 뭐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카피만 하면은 모델링에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롬프트 생성기를 이것도 그냥 자연어로 해가지고 클로드한테 아티팩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된 거죠. 뭐 블렌더를 MCP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 힘들어하니까 뭐 설치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이메일 작성할 때 약간 도움을 받아서 내 생각을 간단하게 적고 뭐 이메일 톤을 정리하고 뭐 배경 정보는 넣든지 말든지 해놓고 이메일 생성하게 하면 이메일 문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걸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크고 이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그런 코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사람들이 간단하지만 뭐 공짜니까 쓸만하네 라는 식의 어떤 가벼운 스낵 같은 서비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는 뭐 3D로 조각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예요. 3JS로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3D 툴을 만든 거고 뭐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를 막 다듬을 수가 있어요. 뭐 당기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당겨지고 보이시나요? 늘리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누르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눌러지고 나눠지기도 하고 여기 좀 더 해서 누르면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지고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저걸로 만들었어요. 그냥 저 아티팩트로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고 색 온도 시각화 같은 경우는 다 아티팩트로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켈빈이라고 하죠. 켈빈 값 이게 뭐 조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거나 혹은 이미지를 만들 때 색 온도를 뭐 몇 K로 해줘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그 몇 K가 어떤 색깔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돌려보면서 이 정도 파라면은 9650K구나.
이 정도로 하야면은 한 6450K, 6500K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정도는 4400K. 노라면은 더 노라면 한 3600K, 빨개질 정도로 가면은 1650K 이런 식으로 해서 촛불, 백열등, 할로겐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를 주고, 내가 프롬프트를 쓸 때 색온도를 이런 거 보면서 참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스낵 같은 서비스들인 거죠. 컬러를 추출하는 것도 있고, 내가 그림을 하나 넣어서 이게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힘들게 만든 AI 기능들도 넣어서 AI 피부톤 진단해서 제품 만들어주고, 손글씨를 보고서로 바꿔주고, 메신저를 캡처해서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답변이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광고도 넣을 수 있어요. 광고도 넣고, 저는 하나펜은 아니지만 광고도 넣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밑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무료 툴이지만 뭔가를 판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SEO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게 조회수가 얼마 나왔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제가 만든 서비스들 중에 뭐가 인기가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대단한 서비스를 만들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래, 바이브 코딩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막 버셀, 슈퍼베이스, 클로드 코드 써가지고 막 피곤하게 디버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매일매일 하긴 힘들고,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났을 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신에 매일매일 이 감은 읽기가 싫고,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들은 굳이 막 힘들게 슈퍼베이스 연결하고 막 버셀에 호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티팩트로, 클로드 아티팩트로 리틀리에 연동해서 간단하게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무료, 어차피 돈 벌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해주면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런 데서 강의 하나 구매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데 광고 하나 이렇게 눌러 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레슨, 알렉스 AI의 네 번째 레슨은 바이브 코딩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대단한 걸 또 하려고 하지도 말고, 대단한 아이디어가 없다면은 그렇게 간단한 스낵 같은 코딩을 하면서 아티팩트로, 혹은 제미나이의 캔버스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호스팅 안 하고도 이렇게 나만의 미니 사스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좀 짧았나요? 네. 그래도 좀 재밌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